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대에듀 경영지도사 경영학 담당하는 황사빈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 한 20여 년 넘게 여러 대학과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공기업 채용시험이라든가 또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경영학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할 충분한 경력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아졌죠. 경영지도사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약칭으로 경영지도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2021년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겁니다. 4월 18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2021년 4월 달에 시행되는 거로 해가지고 경영지도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 경영지도사의 그 지위가 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영지도사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영지도사의 컨설팅을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다 해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도 일찍부터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하셔야죠. 경영지도사 경영학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나와요, 전부. 우리가 흔히 그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죠. 어떤 학문이든 간에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다 원론을 갖다 공부하잖아요. 경제학 원론, 그러니까 경제학 전체에 걸친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부 다 조금씩 맛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영학 원론도 경영학 전 분야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격증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경영지도사는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특히 이제 재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그 과목도 있고 하지만 경영지도사 경영학은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수준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영학을 갖다가 시험에서 보고 있는 과목들이 예컨대 공인회계사 있죠.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하면 약간은 좀 수준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에 걸친 내용들 나오되 수준은 높지 않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인노무사 경영학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경영학하고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커트라인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하실 것인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영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대부분의 경영학 교과서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기업에 대해서 나오죠. 왜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운영 원리를 연구하는 거죠. 조직의 운영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건데 조직이라는 게 정부 조직도 있고 아주 규모가 작은 가정도 있고 모든 조직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경영자 또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것들이 어느 교과서나 맨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 경영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경영학의 전개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무지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시험 문제든 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전개 과정 해가지고 1911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호선 실험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간관계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이론, 행동과학이론에 기초한 그런 경영학 또 거기다 이제 현대 경영학 해가지고 근데 시스템 이론 같은 것들 다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경영학의 전개 과정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경영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경영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 경영과정 관련해 가지고는 앙리 페이올이 5가지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경영과정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4가지 뭐죠? 계획, 자, 플래닝,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조직화, 그 다음에 리딩, 지휘가 있죠. 그리고 통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뭐 경영 전략이 많이 나오죠. 경영 전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경영 사상가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이클 포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의 뭐 가치 사슬 이론,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또 마이클 포터의 5 포스 모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화두가 바로 ESG라고 하는 거 있죠. 분명히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ESG가 나오는데 그 ESG와 관련해서 원래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에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걸 갖다가 마이클 포터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CSV를 만든 거죠. 공유 가치 창출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걸 포함해가지고 더 넓은 의미에서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게 강조하는 게 바로 ES입니다. ESG. 그래서 뭐 어디 가나 ESG예요, 그냥. 우리가 뭐 상공회의소,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아니, 제가 신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넌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가 나오거나 이럴 때 좀 관심 있게 봐두시면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마이클 포터 많이 나오고요. 물론 마이클 포터뿐만 아니라 요새 뭐 자 클레이튼, 자 크리스텐센의 뭐 파괴적 혁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경영 혁신 용어들 나오는데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계획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조직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채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지휘 관련된 거죠. 여기서 리더십 이론 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일하도록 할 것인가 해가지고 모티베이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등등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통제는 뭐죠?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 경영 과정해 가지고 플래닝,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시는 게 바로 경영, 우리가 이걸 경영 기능이라고 합니다. 5번 해가지고 요거는 경영 기능. 요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영 과정과 프로세스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고 요건 경영 기능 해가지고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경영 과정 4가지 제시했는데 경영 기능은 뭐냐? 실제 조직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리를 갖다가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먼저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야죠. 생산하는 겁니다. 경영 기능 해가지고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많이 팔아야죠. 소비자에게 어필해가지고 소비자를 갖다 설득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야죠. 뭡니까? 마케팅 관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마케팅 관리. 뭐 광고에는 뭐 이걸 뭐 영업 활동이다. 영업. 가지고 조직에서도 영업을 담당하게 만들면 힘든 일이니까 아무래도 고객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다가 영업부로 발령난다. 그러면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아,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케팅 부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임원 승진이 안 될 정도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많이 팔아야죠. 가지고 생산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에서도 이 본원적 활동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그 본원적 활동에 가장 핵심되는 게 2가지 이거죠. 거기다 뭐 물류 투입, 물류 산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인적 자원 관리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인적 자원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의 확보에서부터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 인적 자원의 활용,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인적 자원의 유지 관리 이런 내용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그 재무 관리,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투자를 갖다 하려면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한 자금을 갖다 어떻게 투자하고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 거기다가 또 뭐예요? 자, 회계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영 정보도 관련돼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자, 경영 기능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게 바로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영학 시험이든 간에 물론 이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을 두는 분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영 지도사의 경우에는 뭐예요? 전체에 걸쳐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동안 여러 군데서 출제됐던 기출문제 이걸 다 확인할 겁니다. 되게 뭐 문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출제를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면 전에 출제했던 내용들 또 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은 다르게 바꿔서 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범위는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새로운 걸 낸다 싶은 게 이제 뭐 새로 강조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혁신 관련된 개념들 뭐 이것도 꽤 오래된 겁니다만 뭐 블루오션이라든가 파괴적 혁신 같은 것들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한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내용이 어떤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저도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저를 믿고 학습하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학 안내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